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금요일의 시작 아침마당 대구입니다. 지난주 아침마당 대구에서 농촌 지역의 빈집 문제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 나간 뒤에 빈집에 관한 문의 전화가 정말 많이 왔다고 합니다. 농촌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줄만 알았는데 이렇게 농촌에도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마음이 뿌듯했는데요. 젊은 세대로서 우리 김서연 아나운서 어떠셨어요? 네, 저도 이 도시에서 나고 자랐지만 사실 농촌 생활에 대한 낭만이 있거든요. 이 대표적으로 리틀 포레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 이 도시를 떠나서 직접 농사도 하고 또 네. 건강한 밥상도 지어 먹는 그런 여주인공 모습 보면 저도 한번 농촌 생활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추천드립니다. 정말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그만큼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하다는 건데 저는 의외로 놀랐던 게 이런 건강한 먹거리라는 갈망이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이들 사이에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더 나아가서 직접 농사도 짓고 판로까지 개척하는 청년 농부들이 는다고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 뭐 예전에는 농사하면은 몸은 고되고 돈은 안 되고 이런 인식이 그랬죠. 많았잖아요. 예. 근데 요즘 청년들은 각종 문명의 이기를 이용을 해서 농사 방법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인터넷으로 판매도 어찌나 잘하는지 진짜 젊음이 최고인 것 같아요. 그죠? 하긴 안 젊어서 모르겠다. 결론이 어쨌든 젊음이 최고. 뭐 결론이 조금 좀 마음에는 들지 않습니다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반가운 거는 농촌에 우리 젊은 청년 농부들이 늘어난다는 거는 정말 너무 반가운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침마당 대구에서는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있는 청년 농업인들을 초대했습니다. 네, 농촌으로 다시 돌아온 농부의 딸들 세 분을 모셔봤는데요. 이분들이 왜 다시 농촌으로 돌아왔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모셔봐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서 오십시오. 진짜 딸들이시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젊은 농업인 세 분과 함께하는 아침마당 대구. 먼저 한 분 한 분 아침마당 대구 시청자분들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영천에서 꿀벌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 농부이자 양봉가 최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양봉업을 하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영천에서.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올해 8년 차이고 2016년도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8년 차요. 네. 예. 네, 옆에 계시는 초대 손님도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천에서 온 저는 기능성 고추와 장아찌를 만드는 청년 농업인 2세 김지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원에 오셨는데 네, 농사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3년 됐습니다. 3년이요. 네. 8년 차 양봉업 하시는 분 그리고 3년 차 농업인. 네. 네. 옆에 계신 초대 손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군위 화산마을에서 복지원회사로 활동하고 치유농업을 하고 있는 청년농업인 신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신수빈 씨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요? 저도 옆에 대표님이랑 똑같이 청년농업인 3년 차입니다. 3년 차요. 예. 그런데 양봉이나 이제 기능성 고추는 네. 잘 알겠는데 치유 농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치유 농업은 좀 생소하거든요.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치유농업이라는 것을 접하면서 이 이야기를 많이 듣는 예. 경우가 있는데요. 예, 쉽게 생각하면 치유를 하기 위해 농업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으로 이제 저희가 학문적으로 알기로는 이제 국민이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유지 증진하기 위해서 이제 농업 활동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농업 자원들을 활용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서비스 활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나 다른 분들도 이렇게 휴대폰 배경 화면에 자연 배경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저희가 자연을 배경으로 하는 카페도 네. 공간을 많이 찾고도 하잖아요. 네. 이처럼 이제 저희가 근처에 자연을 접하면서 치유를 경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세 분은 그렇다면 이 농업을 가업으로 물려받으신 걸까요? 먼저 최은영 씨. 네, 저는 가업으로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가업으로 시작했던 그 양봉이 지금 8년 차이신 건데 네. 어떻게 농촌에 오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이제 대구에서 이제 대구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단원이었고요. 바이올린 전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통사고를 조금 많이 심하게 다치셔서 이제 병간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시는 거를 보게 됐고
제가 도와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네. 근데 자연스러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물론 뭐 성악을 전공하고 이렇게 방송 일을 네. 했지만 바이올린을 하시다가 갑자기 양몽이 좀 생경스러운 네.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아버지께서 하셨던 거를 이제 계속 봐왔는 게 있어서 네. 이제 많이 이제 처음 접한다는 느낌은 없었어요. 근데 바이올린 하던 딸이 양봉을 하겠다. 네. 저 같으면 가만히 안 둘 것 같은데요. 이제 게다가 다른 그동안 것을 들인 해주세요. 돈이 얼만데. 저보다 하지 말든지. 그 바이올린 살 돈으로 보내서 얼마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아버님 반응이 어땠어요? 그런 반응이 전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어머니가 이제 많이 다치신 모습에 본인이 너무 이제 놀라신 마음에 혼자 뭘 잡으셔야 되는데 제가 하겠다고 하니 오히려 더 든든하다고 하셨어요. 옆에는 김지아 씨는 가업을 이어받으신 건가요? 네, 저는 가업을 이어받은 건 맞는데 네. 부모님은 이제 1차 그러니까 생산만 하시던 농업을 하셨다면 저는 이제 생산을 해서 그걸 이제 장아찌로 만드는 것까지 지금 도전을 하고 있어서 예, 가업을 물려받아서 조금 더 진화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군요. 네. 근데 하고 이제 있습니다. 농업에 뛰어들기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이게 원목 교구 수업을 했어요. 방문 교사로 예. 한 15년 정도 하다가 15년요? 네, 제가 갑상선 암 수술도 하고 내하수체 종양 수술도 했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리고 코로나 때 수입도 거의 제로가 된 거예요. 코로나 때. 직격탄을 맞으셨군요. 네, 완전 영유아 수업이었어요. 영유아 수업. 네. 그러니까 아예 방문 수업이 그냥 없죠. 중지가 돼 버리니까 예. 부모님 보다 보니까 부모님은 수익이 올라가시더라고요. 왜냐면 그때 건강한 먹거리가 중요했죠. 엄청 관심을 가지게 예. 됐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농업이다. 아, 농업이 답이다. 네, 농업이 답이다 하면서 이제 청년 창업농이 됐습니다. 청년 농부. 그러셨군요. 네. 그런데 이제 10여 년간이나 이제 학습지 방문 교사 일을 하다가 농업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 예. 하필이면 또 고추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도 이제 같은 작물을 배차를 하고 계셨었나요? 네, 근데 고추를 하는데 부모님이 반대가 엄청 심했거든요. 예. 왜 힘든 고추를 하냐, 하지 말라고 엄마는 막 진짜 머리 싸매고 누우셨는데 결국은 제가 몸이 아팠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기능성 고추를 추천해 주셨어요. 이제 기농하고 나니 아버지가 이제 완전 든든한 지원군이 되셔가지고 기능성 고추를 하게 된 계기가 이제 아버지께서 이런 품종도 나왔고 이런 품종도 나왔다 하면서 이제 책을 보시면서 이제 알려주시고 아빠가 뭐 좀 키워줄게 해봐라. 지금은 제일 든든한 지원군이세요. 네. 근데 그 살짝 언급하셨던 게 이제 아프셨던 것 같아요. 네. 뭐 갑상선 암이랑 내하수체 종양 네. 수술하고 네. 지금 괜찮으세요? 네, 지금 고추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네, 지금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지금- 저 같으면 사실 딸이 그렇게 좀 아팠었던 딸인데 농사 지을게요 하면 네. 당연히 안 된다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농사일도 힘든데. 네. 굳이 아팠던 네가 왜 하니 그러셨을 것 같은데 네. 어땠어요? 근데 이게 정책이 너무 좋아서 네. 그래서 이제 기농을 하면서 이런 좋은 정책들이 많다 하고 아버지 설득했어요. 예. 요즘 나라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많으니까 내가 이전에 하던 일은 막 다니는 일이니까 불안해 하셨거든요. 운전을 하면서 방문하는 일이니까. 근데 지금은 엄청 좋아하셔요. 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딱 맞네요. 그죠? 네. 근데 그 아버님도 지금 고추 농사 지으십니까? 예, 지금은 거의 뒤에서 저를 도와주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이제 어른들이 연세도 있으시고 네. 지금은 뒤에서 진짜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솔직하게 네. 우리 아버님이 농사 지으셨던 고추랑 네. 본인이 지금 농사 짓는 고추랑 어떤 게 더 맛있고 진짜 냉정하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그게 이렇게 품종이 달라서 품종이 아버님 방송 보고 있을게요. 솔직하게. 아버지 고추가 이제 공판장에 네. 이제 가면은 그 금액이 훨씬 높게 나옵니다. 제가 보낸 거는 네. 이게 기능성이다 보니까 인식 부족으로 어. 이게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가격이 안 나와요. 네, 한 박스에 5,000원 나온 적도 있어요. 10kg. 기능성하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직은. 공판장에 예. 대량으로 나가는 거는 안 되더라고요. 네. 이게 그 농사 짓는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으니까 농사는 직접 지으시고 공판장에 가져가는 건 아버님이 가져가면 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두 분은 그럼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 같은데 수빈 씨는 그럼 이 귀농을 다시 하게 된 계기가 있었을까요? 저희는 제가 결혼 10년 차인데 신랑하고 이렇게 오가는 대화에서 40년 전에 40세 전에 네. 저희가 이루는 주도적인 삶을 살자. 흐르는 방향대로 살지 말고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 자연스레 자연과 가까워졌고 저희가 내려오기로 결정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되레 진짜 내려왔네. 약간 이 반응이셨습니다. 언젠간 좀 올 줄 아셨었나 봐요. 예감을 하셨었나 본데요. 예상 올지 말지는 반신반. 약간 반신반의였을 것 같은데 너희가 진짜 올 줄 몰랐다. 애 둘까지 데리고 올 줄 몰랐다. 약간 이 반응이셨습니다. 그럼 내려오기 전에는 어떤 일 하고 계셨어요? 종전에는 저는 임상병리사 13년 차로 진단검사의학과에 근무하였습니다. 오늘 세 분 다 네. 농업인 하기 전에는 각자 아주 다른 직업을 갖고 그러니까요. 계셨던 분들인데요. 네. 아니 근데 보니까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어. 다 비빌 언덕이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죠. 내려올 때 애들까지 데리고 올 수 있었던 거는 뭔가 좀 기댈 든든한 어떤 언덕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데 부모님이 정말 막강하세요. 네. 자립심을 키운다는 취지가 되게 강하셔가지고 심리적으로는 정말 안정된 부분은 큽니다만 지금 저희가 3년 동안 이제 부모님께서 정착 기간을 주셨어요. 네. 그동안만 이제 집을 사용할 수 있다. 어머. 그 기간에는 방 빼라. 어. 지금 3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올해 방 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이야. 거주지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모님은 원래 그 군이 사시던 분이신가요? 고향은 군위분이시고 네. 어머니께서도 부모님께서도 그 이제 자라면서 이제 학령기 시절에 대구로 나가셨다가 예. 네. 다시 군위로 돌아오신 경우입니다. 그럼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까? 초반에는 농업을 1차 농업 토마토랑 그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 저희가 있는 화산마을이 지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해발 700m에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고냉지를 이용해서 엽경체류 그리고 배추가 유명해서 그 배추를 활용해서 농사를 지으셨다가 어떻게 보면은 농업을 기존에 하고 있지 않았었는 분이시다 보니 소득 창출이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그 작물을 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방안에서 절임 배추를 시작하셨고 체험 농장을 하다가 지금 치유 농장으로 같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이 세 분의 젊은 농업인의 이야기가 점점 이제 흥미진진해지는데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벌꿀농장 대표인 최은영 씨의 네. 양봉업이 뭐 손이 참 많이 가는 일일 것이다라고만 알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근데 농장 대표라고 계시잖아요. 네. 대표가 하는 일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저희가 2월부터 이제 봄벌 깨우기를 시작을 하는데 예. 보통 뭐 동면에 들어간다 깨운다 하면 그 야생 짐승들처럼 이제 겨울 잠을 잔다고 생각하는데 겨울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겨울 양식을 줬던 거를 예. 이제 그 사이에 계속 먹고 집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벌이. 네네 예. 움직임이 그냥 현저히 안에서만. 네. 그걸 이제 동면이라고 그러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2월부터 저희가 화분 떡밥을 주면 꿀벌들이 이제 봄이 왔구나 착각을 주게 떡밥을 주게 돼요. 예. 네. 그렇게 되면 얘네들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고 이제 5월이 되면 아카시아 꿀을챔이라고. 예. 네. 6월 7일에는 이제 야생꿀, 밤꿀 이렇게 뜨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말벌 시기 때는 저희가 또 말벌을 잡게 돼요. 예. 네. 8월, 9월이 말벌이 제일 많이 오는 시기거든요. 네, 그때 말벌을 잡고 이제 중간중간 이제 꿀벌들이 아픈 것도 있고 이제 어린 벌들 키우는 거에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또 매일매일 관찰하고 보살펴주고 그런 일을 하고 거의 12월에 마감이 돼요. 그러니까 꿀벌 생태 관리부터 해서 네.
밀원지도 이제 잘 찾으셔야 되는 네네네. 거고 벌통 관리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네. 이제 최초에서 이제 상품으로도 만드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 하고 있는데 네. 아니 이런 일을 하겠다니까 아버지가 처음에 뭐 그 아, 그- 꿀통을 맞아요. 저한테 내주시던가요 그러면? 처음에는 많이 싸웠어요. 벌통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같이 이제 시작하게 되어서 아버지 벌, 제 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싸우기 시작한 거는 각자 하고자 하는 시스템이 너무 달라서 아버지께서는 땅바닥에 벌통을 두시고 되게 힘들게 하셨어요. 허리를 많이 구부리시고. 보통 우리 뭐 방송에서 보면 다 땅에 있잖아요 그 벌통들이. 근데 제가 하게 되니까 허리도 너무 아프고 무릎도 너무 아파서 이제 철물점에 가서 벽돌을 사왔어요. 벽돌을 사와서 이제 서서 할 수 있게. 아 올리셨군요 그 위에다가. 단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외부 업무로 갔다가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원래대로 다 해놓으셨어요. 네. 그런 과정이 엄청 많았어요. 싸우고 다시 또 제 시스템으로 올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좀 꿀통이 더 많아지셨어요 지금은? 그러면? 처음에 아버지랑 같이 했을 때는 이제 200군 정도가 있었어요. 그걸 군이라고 하나 보죠? 꿀벌을 군사라고 해요. 그래서 한 통, 두 통이 아니라 1군, 2군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해요. 네, 그때는 200군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제가 아버지랑 같이 합류하고 나서 이제 한 500군 정도 이제 늘어나게 됐어요. 좀 키우시는 꿀벌이 수정벌? 수정벌 아. 맞나요? 네네. 수정벌이라고 들었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꿀벌이랑은 다른 건가요?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수정벌이 원래는 뒤영벌이라는 뚱뚱한 벌, 호박벌 아시나요? 네, 그 벌을 수정벌이라고 많이 명칭을 네. 하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꿀벌은 서양벌이라고 해요. 예. 근데 그 서양벌을 이제 그 딸기나 그런 농가분들에게 이제 분양을 저희가 해드리는데 보통 수정벌은 힘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과육이 이제 큰 수박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과육에 이제 수정벌이 이제 많이 적합화되어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서양벌을 이제 수정벌로 이제 분양을 할 때는 과육이 작은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딸기에 많이 이제 수정벌로 많이 들어가게 되어요. 벌도 종류가 있는 거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엄청 많아요. 그럼 이 벌은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가요? 저희가 그 자연에서 해줄 수 없는 부분을 꿀벌들이 해주는 그 분량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먹고 있는 쌀 또한 꿀벌들이 수정을 해주기 때문에 쌀이 결실을 맺고 있어요. 예.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먹고 있는 먹거리 90% 이상이 꿀벌이 없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이 엄청 이제 생태계가 많이 안 좋아지게 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꿀벌들이 각자 농가에 필요한 그 과일에 도와주는 부분은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수정을 해주면 딸기가 열리고 수박이 열리고 토마토가 열리고. 네. 그러면은 우리 집에 수정벌 좀 출장 좀 보내줘요. 그러면은 네, 달려갑니다. 수정벌 그 하우스 안에 넣어주고 다시 네네. 데리고 합니까? 네, 달려갑니다. 네. 트럭 타고 네. 이제 꿀벌들이 기소 본능이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에 새벽에 출발을 해야 돼요. 네. 네, 새벽에 출발해서 이제 농장에 도착해서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이제 제가 하나하나 넣어드리고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렇게 그 하고 벌을 있습니다. 어떻게 태우고 가죠? 좌석에 태울 수도 없는 일이고 통을 가지고 가는 겁니까? 네, 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벌통 자체를 네. 가져다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군 네.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네. 아니 근데 얘들이 비닐하우스에 출장 보내놨는데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농장주분이 전화 주세요. 네. 날씨가 이런데 벌이 안 나와요. 네, 근데 또 이제 처음 하시는 농부분들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 제가 또 계속 가드려요. 원래는 계속 가주지는 않아요. 네. 날씨에 따라서 꿀벌들이 집안에서 있다가 이제 날씨가 화창해지면 나와서 활동성이 활동을- 달라지는구나. 네, 아. 활동을 많이 하게 돼요. 보통 한 15도만 올라가도 꿀벌들이 많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겨울 작물이다 보니 해가 이제 계속 가려져서 뜨지 않으면 꿀벌들이 벌통 안에서 안 나와요. 네. 그럴 때 그냥 일 어떻게 좀 못하네. 활동성을 좀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제가 가서 먹이를 주면 얘네들이 또 활발해져요. 네네. 그렇구나. 근데 벌들도 아플 때가 있겠죠. 그 아프고 안 아프고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죠. 네. 행동이 예를 들면 얘네들이 날개짓을 하고 이렇게 총총총 이제 활기차게 걸어야 되는데 날지도 않고 네. 땅바닥에서 아주 천천히 기어 다니다가 넘어지다가 네, 그럴 때는 어떤 병이 왔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약 처방을 또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벌의 상태만 보고도 아픈지 안 아픈지 네. 알 정도면 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셨을까. 이제. 앞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솔직히 좀 무섭지 않았습니까? 이게 쏠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한 중학교 때부터 네. 어머니가 그 봉침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서당계 3년이 네. 넘어서 제가 저 스스로도 아프면 이렇게 봉침을 맞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하다가 벌에 쏘여도 그냥 아이고 이거 예. 뭐, 예, 그렇게 네. 이야기 들어보니까 꿀벌과 함께하는 농부의 하루는 또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새벽 4시에 기상을 해요. 이제 너무 덥게 되면 저희도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서 이제 저희 반려견들 밥도 주고 이제 할 일들 준비해서 새벽 5시부터 이제 벌통을 보기 시작해서 12시에 마감을 해요. 원래 우리 저 부지런함의 대명사가 꿀벌 아닙니까? 꿀벌 그 양봉업을 하려면 얼마나 힘드시겠어. 맞아. 바이올린 잡았던 손인데. 바이올리니스트가 이런 양봉업 한다 그러면 친구분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저 궁금한데요. 다 제가 와서 하는 거 보고 다 놀래세요. 놀래요. 네. 또 제가 꿀벌 하는 거 외에도 중장비를 이제 한 번씩 다루기도 하는데 그걸 보고 친구들이 많이 놀래기도 하고 또 대견스러워하기도 하고 새로운 상황에 이제 잘 대처하는 모습 보고 대견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바이올리니스트에서 양봉이를 드라마틱한 아주 극적인 변화를 이룬 우리 최은영 대표가 일하는 모습 어떻게 할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벌집 아니에요? 지금 저 영상은 이제 분봉이라고 해서 네. 새로운 벌들이 탄생해서 다음 이주지로 이동하기 전에 가까운 곳에 매달려 있는 장면이에요. 어머, 그렇구나. 네. 제가 저렇게 털고 있어요. 아이고. 네. 이건 저거는 뭐예요? 여왕벌을 제가 만들어서 네. 네, 한 통당 새로 이제 집어넣기 넣는 위해서만. 네. 예. 그리고 지금 장수말벌 잡고 있습니다. 에이? 왜 잡는 거죠, 이거는? 꿀벌들을 먹이로 생각하고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네, 잡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연기 쏘이는 거 있었잖아요. 그 네. 어떤 작업이에요? 많이 봤었는데 뭔지 몰라요. 쑥을 넣어서 네. 연기로 해서 꿀벌들한테 주면 네. 이제 조금 약간 이제 행동이 많이 온순해져요. 능숙한 모습으로 이제 양봉을 하고 있는데 네. 처음에는 서툴렀을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은 뭡니까 그러면 양봉 처음에 이제? 처음 하게 된 거는 이제 아버지 옆에서 힘쓰는 일. 네, 뭐 단순한 일. 네, 날라드리고 네. 이제 제가 보기보다 힘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힘든 건 아버지께서 이제 가져오라고 하시면 가져다 드리고, 네. 네, 그런 작업부터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트럭 사가지고 뭐 동네 아파트도 돌아주셨다고 했는데 네,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하게 될 마음을 먹고 아버지가 하시는 모습에 이제 너무 보완을 해야 될 예.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차를 트럭을 사서 대구 아파트 단지를 돌아야 되겠다 싶어서 장터마다 다 돌기 시작했어요. 그 팔로를 개척하신 거예요? 네네네. 왜냐하면 소비자분들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제가 전혀 모르니 예. 이제 아버지 옆에서 하시는 것만 봤으니 모르니 소비자를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에 직접 문을 두드리게 됐어요. 이 소비자들을 직접 찾아서 만나러 다니시면서 니즈를 또 파악을 하고 직접 상품 개발까지 하셨다고 네, 하는데 어떤 네. 걸까요? 처음에 그렇게 막연히 아파트 단지를 돌고 1년을 지나다 보니 교육을 조금 제가 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 신호를 받고 현수막에 농산물 가공 융복합 창업이라는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북 여성정책개발원이라는 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영천시 기술센터, 예. 기술센터에 가공 창업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었어요. 이제 그곳에서 많이 배우게 됐고 지금 이제 허니 스틱을 거기서 이제 개발하게 됐어요. 스틱형 꿀 네, 말씀하시는 네. 거. 예. 좋죠. 스틱형 꿀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놓고요. 예. 꽝꽝 얼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딱 꺼내 먹으면 젤리처럼 그거 와, 맛있어 진짜. 맞아요. 그 생각 한 번도 못 젤리래요. 했는데. 네. 저 해봤거든요. 진짜 네네. 맛있어요. 네. 그 얘기하려고 지금 얘기한 건 아니, 아니죠? 처음에 그 뭐 어깨너머로 아버님 농사 짓는 걸 보기는 했지만은 네네. 본격적으로 이제 그 양봉을 하려면 배워야 되잖아. 맞아요. 근데 가족끼리 이거 잘 배우기 힘들거든요. 우리 운전 연수하다 싸우고 이혼하고 막, 난리 맞아. 나잖아요. 근데 아버님도 농사를 네. 잘 지으시는 거랑 잘 가르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엄청 다르죠. 그러니까 어디 아버님 외에 뭐 이를 양봉하는 맞아요. 거를 배울 수 있는 기관이 있었습니까? 아니, 독학하셨나요? 기관이라기보다 저희 경북 자체에 농민사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 그래서 그 농민사관학교 자체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제 그 과목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양봉을 두드리려고 하니 이제 제가 첫 시작에는 자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관련된 그 과목에 청년 CEO 네, 과정이 있어서 그 과정을 배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농산물에 관련된 어떻게 팔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과정을 경북 농민사관학교에서 많이 배우게 됐어요. 김지아 씨도 이렇게 네. 그 기능성 고추 농사 하기 전에 뭔가를 배울 만한 그런 도움받을 기관이 있었나요? 네, 저희 경북 자체가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있어요. 거기랑 경북농민사관학교, 예. 그리고 경북농업기술원, 각 지자체마다 또 농업기술센터가 있거든요. 예. 가공센터도 다 있어요. 저도 3년 동안 교육 다닌 게 더 많아요. 농사 짓고 고추 딴 거보다 교육 다닌 게 더 많고, 교육을 다니면서 라이브 커머스도 할 기회가 생겼고, 유튜브라든지 지금 예. 인스타 이런 예. SNS를 다 교육받으면서 배워서 직접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거기에서 가르쳐 주나요? 네, 아,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되게 재밌었어요. 그 여성정책개발원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수업을 듣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걸 이제 그 받을 수 있게 그 뒤에 이제 수업을 또 강화 수업 해주세요. 거기서 전 2번 했거든요. 근데 재밌었고 또 팔기도 많이 팔았어요. 아, 라이브로 파니까. 기관에 또 도움을 받으면서 네, 네. 계속 일하시고 그랬군요. 네. 신수빈 씨는 이 치유농업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일반 농업이랑 사실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배우게 되셨을까요? 저 경우에는 이제 치유농업을 하기 전에 먼저 복지원회사 문부터 먼저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복지원회사요? 예, 네. 맞습니다. 제가 종전에 있던 지역이 경기도 파주인데요. 파주에서부터 이제 많이 알아봤었어요. 원예 쪽으로 유명한 대학교가 어디인가 네. 이렇게 검색을 하고 정보를 찾다 보니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원예 쪽으로 조금 더 전문성이 있다는 정보는 알고 있었고, 저희가 이제 산으로 귀농을 하고 이제 경산에 있는 대표님한테 저희 진짜 내려왔어요 하고 치유 농장을 먼저 하고 계시는 선도 농가 대표님이 아, 계셨습니다. 예. 농가 대표님께 저희 진짜 내려왔어요 하고 전화드리니 내일 거기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 복지원예사 과정이 평생교육원에서 개설된다. 갈 의향이 있냐 하길래 예 가겠습니다 해서 짐도 풀기 전에 그 다음 날 바로 수업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했는 복지원예사 과정을 통해서 이 기반을 잡고 원예 치료를 접하고, 그리고 대구 가톨릭 대학교에서 또 이제 또 대구 권역 경북에는 치유 농업사를 국가 시험을 치기 위해서 이수해야 되는 양성 대학교가 3군데가 있는데요. 그 대학교 중에 한 대학교가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있어서 예, 연결고리가 되어서 양성 교육 과정을 거쳐서 올해 또 이제 시험을 치어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 분께서 말씀하신 정보가 청년 농업인을 꿈꾸는 분들에게 아주 유용한 그런 정보가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 최은영 대표는 네. 양봉 외에 다른 뭐 농사도 하고 계세요? 콩, 고추, 호박, 옥수수, 네, 그 아주까리도 했습니다. 아, 시간이 납니까? 시간이 내야죠. 시간을 내야죠. 네. 예, 아까 뭐 트랙터도 하고 뭐 중장비도 직접 운전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언제 배우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그 농촌 자체에 청년 단체가 4H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 그 4H 단체 가니까 청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그래요? 거기서 청년분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네, 갔더니 이제 그 단체 자체에서 교육을 하는데 각자 하고 싶은 거를 예. 이제 손들어 보라고 하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중장비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울진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게차랑 포크레인 이렇게 또 배우고 왔어요. 바이올린은 왜 이래요? 중장비에 관심 있으신 분이? 혹시 지금도 양봉하면서 이거 바이올린 연주해주고 그러진 않아요? 혹시 연주하고? 한 번씩 하기는 해요. 네. 벌들이 반응이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좀 더 공부해 보시면 벌들이 좋아하는 음악이 있을 거예요. 연주에서 벌들 나오라 하고, 수고해서 들어가 하고. 근데 음악으로 될것 꼬물들마다 같아요. 소리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얘네들이 노래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소리들이. 네,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친구끼리 움직이면 되게 웃긴 게 엉덩이를 이렇게 내밀고 엉덩이 춤을 춰요. 진짜요? 네. 제가 그걸 다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각자 내는 소리가 다 다르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재밌겠다. 이 인생을 사실 뭐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계시잖아요.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때보다 지금
양봉인으로서 어떤 네. 삶이 더 행복하신가요? 지금 삶이 더 좋아요. 어. 왜냐하면 도시에서 이제 악기만 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본 적도 없고 구름이 이쁜지도 몰랐고 자연 바람이 불어도 좋은지 몰랐는데 네. 양봉하다가 말벌 잡다가도 이제 더우면 그늘에서 앉아 있다가 하늘도 보게 되고 구름도 보게 되고 네. 이게 돈이 더 된다는 얘기네. 그런가? 솔직히 그렇죠. 수입도 낮죠 이게.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네. 네,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 봐, 돈 된다는 얘기야 이게. 맞아. 돈 대비 좋죠 뭐. 바이올린 하는 것보다. 다음은 이제 예천에서 기능성 고추 농사를 짓고 있는 김지아 씨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기능성 고추는 어떤 기능이 있는 겁니까? 저 아까 계속 궁금했어요. 아, 제가 지금 비타민 고추 그리고 이제 혈당 관리한다는 미인 고추, 당조 고추는 들어보셨죠? 당뇨에 뭐 효능이 있다 뭐 이렇게 알려지긴 이제 한 네. 고추 있고 가지 고추라고 또 보라색 고추 거의 검은색을 띤 보라색 고추도 있고 폴리아민이라고 해서 이제 또 신품종이 또 있어요. 고추가 종류가 정말 많아요. 근데 그 기능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 몸에 다 이제 좋으니까 기능성이 붙었고 예. 인증을 받은 고추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몸이 아팠으니까 저는 이제 기능성 고추에 조금 제 건강부터 가족 건강부터 챙기자 하면서 처음엔 조금만 지었어요. 하우스 한 반 정도 하우스가 200m, 100m에 두 줄 200m면 100m 정도만 그냥 이게 종류별로 심어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지혈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저는 제가 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기능성 고추를 짓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다 이제 인증을 받은 고추들을 제가 짓고 있습니다. 네. 농사에 대해서 잘 모르셨을 텐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여러 고추들이 다 특수 작물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떻게 그런 특수 작물에 눈을 돌리게 되신 건가요? 다 흔한 청양고추는 들어보셨죠? 청양고추나 일반 풋고추는 그럼요, 예. 오이고추 이런 건 들어보셨죠? 네, 네. 근데 그거보다도 저는 이제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C가 일반 고추보다 뭐 몇 배씩 더 많이 들어있다 이러면서 아버지께서 추천을 해주셨고 아버지가 먹어본 고추 중에 이 비타민이 많이 들어있는 이 고추가 제일 맛있더라 하면서 추천해 주신 고추로 제가 장아찌를 만들게 됐어요. 근데 장아찌를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집에서 조금 만들었을 땐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유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건 처음이다 해가지고 한번 예, 추천을 해주셔서 품종을 이제 여러 가지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하나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농사한 지 3년 되셨다는 분이 교육받은 시간이 더 길었다 해놓고 뭐 농사 짓는 것도 참 바쁠 텐데 장아찌를 담아요? 네. 저희 지역에 장아찌를 20년 하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되게 안타깝게 어머니께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친구분이셨고 근데 이제 돌아가시다 보니까 저희 지역 특산품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농을 했고 그리고 면장님께서 이제 네가 한번 해봐라. 예. 젊은 청년회가 이제 저희가 제일 소멸되는 면이에요. 예천군에서 제일 인구수가 조금 적은 편의 이제 면이어서 젊은 이제 청년 농업인은 네.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기농했다고 하니 이제 면장님께서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면사무소 갔거든요. 근데 이런 걸 한번 이제 계속 계승해봐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게 그래서- 추천해서 될 일은 아니더라고요. 저도 저희 왜 SNS 보면은 요리 비법 뭘 많이 나오잖아요. 네. 장아찌를 담는 순간순간 맛이 다르고 맞아요. 거의 실패를 하거든요. 근데 소량도 아니고 이걸 판매를 하려면 대량으로 장아찌를 담아야 네. 되잖아요. 이거 안 쉬울 텐데요. 첫 해에는 네. 만들어서 다 실패했고 그죠? 둘째는 이제 조금 맛이 괜찮은데 어. 근데 인증 절차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걸 팔려고 하니 제조허가 뭐 품목 제조 보고 뭐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만들어서 지인들 다 나눠줬고 올해 처음으로 판매를 시작했어요. 아. 가공 공장도 지었고 어. 네, 작지만 네. 먹어보고 싶다 진짜. 그래서 올해는 좀 파셨어요? 원래 9월부터 아버지께서 3년 차에 딱 이게 너 올해도 못 팔면 호적 판다 이러셨어요. 진짜. 그래서 제가 올해 추석 전까지 무조건 제품을 아버지 앞에 딱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해서 추석 2주 전에 제가 제품이 이제 허가받고 스티커 제작해서 나왔어요. 예. 이번 추석 때 처음으로 팔았어요. 어휴 잘했네요. 전 진짜. 겨울철에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고추 부각이거든요. 아, 네. 그것도 한번 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능성 부각. 아, 좋습니다. 네. 근데 그 왜 식당을 하는 경우에는 네.
다른 집 맛있는 집 가서 내가 먹어보고 따라하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건 또 남들이 잘 안 하는 품목이고 네. 그거 어떻게 처음에 되게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네, 처음에 아버지께서 이게 친구분이시니까 저는 좀 네. 아버지한테 빨리 좀 가르쳐 달라고 레시피랑 좀 받아오세요, 아버지 이러면서 막 아버지께 도와달라고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이 가르쳐 주시는 거는 수치화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손맛, 예, 요것 손맛. 조금 저것 조금 요마이. 네. 그래서 지금 3년 걸렸어요. 이 레시피 만드는 데만 해도 네. 3년, 수치화하는 데 3년. 근데 아직도 멀었는 것 같고 좀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배 면적도 처음엔 비닐하우스의 한 절반 정도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늘었나요? 지금은 하우스 10동 정도? 예. 10동 정도고 한 동 정도의 아버지께서 이제 빌려주셔가지고 예. 시작을 했고 나머지는요, 그러면? 나머지는 수박이나 이제 다른 거 심어서 이제 생활하셔야 되니까 동생이 이제 기농해가지고 땅을 그러면 이제 구입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제 농사짓던 곳 예. 터전에 조금 아.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청년농업인이다 예. 보니까 나라에서 농지은행에서 이제 90% 할인된 가격으로 임대를 해줘요, 임차, 농지를. 예. 그래서 그거 받아서 이제 콩도 심어보고 예, 이것저것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확장해 나가고 계신 거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청년 농부들이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정책들이 많은 것 같은데 네. 혹시 다른 지원 정책도 있을까요? 네. 이 청년 농업인들한테 농지가 제일 크고요. 그러겠죠. 그리고 각 지자체마다 전국적으로 다 이제 똑같지만 청년 농업인 자체 이제 기농해서 저희가 교육 듣는 것부터 해서 다 무료예요. 거의 예. 무료고 교육비도 주고 오히려 교육 들었다고 교육비 주고 우와. 해외 연수 보내주는 것도 많고요. 네. 그리고 교육을 들으면서 무엇보다도 제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예. 무료고 무료로 가르쳐주고 우와. 네, 무료로 보내주고 네. 그리고 이제 지원해주는 것 중에서 만 49세 예천군 같은 경우는 만 49세가 정년 나이로 바뀌었어요. 네. 40세가 아니라 49세로 네, 상향됐군요. 49세. 네. 만 39세에서 49세로 바뀌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들이 창업하거나 이제 도둠 이제 다져갈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이게 나이가 늘었다는 거에서 저희는 정말 만 39세가 아니고 49세로 늘어났으니까. 요청이 많았었거든요. 예. 군위에도 혹시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이나 혜택이 있나요? 네, 저희 지자체도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군위 청년 예비 창업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예비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그리고 대구시로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네. 도시민들과 조금 더 교류가 잦아질 수 있도록 조금 정책이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는 또 한 가지 더 있었던 게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또 있었습니다.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이제 또 유입되는 청년들이 생기고 예. 청년들이 머무는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될 수 있도록 좀 주거 환경도 바뀔 수 있도록 조금 더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은영 씨, 그럼 이번 영천에는 또 청년 농부들을 위한 정책이 있을까요? 청년 창업농이라고 해서 그 시설 자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올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3억이었는데 올해 이제 5억까지 그리고 연 1%대로 좋다. 네, 해주는 게 있습니다. 네. 5년 거치 20년 상한으로 그리고 영농 정착 지원금에서 3년 동안 월급을 줘요. 첫 해는 110만 원, 네. 그 다음 해는 이제 10만 원씩 이제 깎이면서 네, 3년 동안 네, 청년들을 위해서 월급도 주고 있어요. 다양한 지원책 혜택이 있으니까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은 사전에 좀 많이 찾아보고 이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최은영 씨의 하루 일과도 무척 바쁘다고 이렇게 알아봤는데 김지아 씨도 다를 것 같지 않거든요.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하우스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진짜 여름엔 진짜 새벽 4시 반, 5시에 밭에 가 있어야 돼요. 아침을 먹을 시간이 없어요. 고추 따면서 그걸 아침 대용으로 먹기도 하거든요, 저는. 네, 그리고 낮에는 또 너무 더우니까 그 시간에 교육을 가요. 예. 너무 더울 때. 예. 거의 보통은 이제 1시 교육, 뭐 3시, 4시까지 교육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밭에 가요. 네, 하우스 안에서 또 일을 하고. 여기가 이게 100m예요? 네, 거의 100m, 120m 뭐 이 정도인데 삽질도 해야 돼요. 그랬던 게 요래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추 됐습니다. 따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언니도 와가지고 도와주고, 도와주고. 동생들도 기농해가지고 같이 이제 3남매가 농사 짓고 있어요, 저희는. 저거 다 굽혀서 작업해서 허리 허리 아프시겠다, 그죠? 그래도 저는 키가 작아서 조금 덜 굽혔지 않습니까? 미인 고추는 뭐예요? 제 거다. 미인고추, 예. 많이 먹어야 미인고추, 미인들이 먹는 고추. 그렇죠.
종류가 많구나 네, 진짜. 미인풋 고추가 이제 탄수화물 억제해 준대요. 탄수화물이 오. 흡수되는 걸 조금 억제해 준다고 해서 네. 이제 다이어트용으로도 많이 아, 선호하세요, 그래서 요즘. 미고추. 그래서 네. 기능성 고추군요. 오. 그러니까. 네. 가지고추. 이 방문 교사에서 지금 이 농부까지 이 네. 새로운 제2의 삶을 보고 다른 네.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그냥 너무 바쁘대요. 더 바빠졌다고. 그러실 것 같아요. 이게 집으로 와서 딸이 와서 이제 네. 좋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아버지는 네. 이제 허락하고 나서. 왜냐하면 제가 밤 늦게까지, 밤 10시까지 수업을 다니고 집에 오면 막 11시 됐었거든요, 밤에. 근데 이제는 딸이랑 같이 있으니까 딸 얼굴 자주 보고 같이 밥 먹을 수 있겠지 했는데 맨날 교육 간다고. 얼굴을 더 볼 수 없다고. 네. 네, 도대체 언제 밥을 한 끼 같이 먹냐고. 고추땀에서 드셔야죠. 뭐 살짝 드시면서. 아니 들어보니까 좀 전에 그 네. 하우스에서 같이 일하던 분들이 다 식구들. 네, 맞아요. 몇 남매 중에 그러면은 몇 명이 지금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저희가 5남매인데 네. 제가 셋째 딸이에요. 네. 예, 그리고 막내가 아들이거든요. 네. 딸 아들인데 네. 셋째, 넷째, 다섯째가 기농을 했어요. 와. 네. 그 집 다 농사 지어요? 네, 제가 먼저 기농하고 제가 막 해외 갔다 오고 네. 교육 듣고 막 제가 너무 행복해 보였나 봐요. 동생이 이제 아버지도 연세 있으시니 남동생이 올케를 6개월 설득해서 내려왔어요. 아, 대단하다. 네, 그리고 원래 이제 여동생이 네. 시어른들이 이제 또 농사 짓는 게 있으니 여동생도 저희 합류를 남매들 보더니 네. 청년 농부 괜찮은데 어. 해서 여동생까지 해서 3남매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시다. 아까 그 화면 속의 모습도 그렇고 네. 지금 모습도 이 세 분 중에서도 더 밝으시고 굉장히 행복해 보이시거든요. 아직까지 그 농사의 쓴맛을 못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까지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고추가 너무 맛있대잖아요. 고추 많이 먹어서도 있는데 제가 조금 아팠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어. 이게 사람들 만나고 농사 짓고 이제 부모님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서 벌려놓고. 교육 자꾸 가고 도망가고 해가지고 근데 지금 너무 행복해요. 왜냐면 꿈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요거까지 해야지 내년엔 이렇게 해야지 하는 꿈이 있으니까. 그러면 네. 그 혹시 농사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있거나 막연하게 두려움을 갖고 있는 이런 예비 청년 농부를 꿈꾸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내 경험을 토대로 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웃고 다닌다고 늘 행복하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제 그 수익적인 면에서는 이 전 직장이 훨씬 더 나았어요. 근데 농사 자체가 화려해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왜 바로 따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이런 모습에 이제 시골의 뭔가, 기촌을 보면서 네. 꿈꾸면서 기농하려는 분들 계세요. 그리고 정책 되게 좋다고 지원 많다고 하는데 이거 다 지원이 아니고 이자 지원이거든요. 갚아야 돼. 네, 내가 갚아야 되는 거야. 어차피 내가 갚아야 되는 예, 단지 맞습니다. 이자 지원. 예. 그러니까 그런 거 잘 생각하고 오자마자 땅부터 사고 오자마자 저처럼 농기계 사가지고 막 빚 내지 마시고 잘 알아보시고 교육 먼저 듣고 저는 무조건 교육 들으면서 맞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 이제 농지 임대 같은 거 잘 알아보시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덜커덕 결정부터 하지 마시고요. 미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다 꼼꼼히 알아보신 다음에 네. 결정하시는 게 좋다. 네. 반드시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농업으로 치유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우리 군위에서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수빈 씨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이제 치유 농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고요. 지금 치유 농장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농장 소개 좀 맞습니다. 해주세요.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지. 저희 농장은 가족 경영입니다. 가족이 전부 다 붙어서 각 맡았는 파트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농장은 크게 보면 치유 농장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치유 농장의 부수적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같이 조성하고 있고 그 공간의 옆으로 제가 이제 또 할 수 있는 저의 놀이터죠. 원예 치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치유 정원을 조성해서 조금 더 나아가려 하고 좀 있습니다. 넓어야 되겠네요. 그럼 수빈 씨 농장에 가면 어떤 치유를 경험할 수 있는 건지 그 프로그램을 한번 소개해 주세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3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원예치유 프로그램으로 해가지고 저의 주 작물은 메리골드입니다. 혹시 우영우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메리골드 앞으로도 우영. 예, 맞습니다. 반드시 오고야 말 행복이라는 꽃말을 네. 가진 메리골드가 치유
농업사 양성교재에 보면 그 식물자원으로 등록되어 있을 만큼 독특한 소재인데요. 그 꽃이 이제 시골 길강의 길둑에서는 많이 볼 수 있고요. 꽃잎을 만지거나 잎에 보면 독특한 기름샘이 있어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식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원예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고, 군위 화산마을에는 그 화산 산성으로 가는 유적지 길이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서 신랑이 진행하는 네. 숲 명상 치유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한 가지는 저희의 주 버팀목이신 어머니께서 네. 하시는 약선 음식 요리 치유 프로그램을 그 산 주변에서 나는 산채를 수확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가족 경영이군요. 예. 네. 신수빈 씨의 가족 모두가 함께하고 있는 군위 화산마을에 있는 치유농장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가 화면에 담았습니다.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지금 네, 여기 보시는 곳이 예. 저희 마당에서 보는 마당에서요? 경관입니다. 예, 예.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치유효과가 있겠어요. 진짜. 네, 지대가 해박 700m고 제가 이게 메리골드예요? 주력으로 쓰는 메리골드입니다. 아침에 이 볕을 보면 안 일어날 수가 없죠. 좋다. 계절마다 예. 예, 주는 행복도 크고, 대구시와 교류해서 수송못에서 이렇게 마켓도 진행하고 제가 출강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럼 신수빈 씨의 치유 농장에서는 숙박할 수 있는 시설까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농가 민박으로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는 체류형 치유 관광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좀 어떤 이 장면인가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했는 치유 프로그램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겉 포장지가 구겨서 내 마음을 구기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그로 인해서 어른들이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주변에서 나는 작물을 가지고, 제가 주변에서 나는 식물을 가지고 식물 자원을 활용해서 같이 활동하면서 그 순간은 다른 걸 좀 잊고 마음이 편해졌으면 하는 프로그램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수빈 씨에게 치유 동업이 뭐죠라고 설명을 이제 부탁드렸을 때 막 해주셨잖아요, 설명. 네네. 그때 잘 몰랐거든요. 제 사진 보니까 치유의 어떤 건지 진짜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첫 장면 딱 이제 내려다 보이는 그 풍경을 보였는데,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것만으로도 약간 뭐 치유 효과 그런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저희가 치유로 이렇게 효과를 본다고 할 때 농작업 활동, 치유 농업이라 해서 농업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경관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이 좀 편해지거나 쉼을 찾을 수 있던 거나, 한마디로 말해서 아, 가슴 뻥 뚫린다. 네. 약간 아, 속이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치유적인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프로그램도 정말 많고 우리가 영상에서도 같이 봤는데, 이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뭐 눈에 띄게 변화가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두 가지가 항상 가슴속에도 맴돌고 다른 프로그램을 가더라도 이렇게 한 번씩 떠오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제일 처음에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에서 만난 캠퍼스 정원을 활용해서 발달장애 아동들을 만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 경우에서 아동이 저희 아이와 또래라서 더 눈길이 갔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아이를 보는데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그 친구들은 혀,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되게 민감하다 보니까 자기가 먹는 것만 먹고 네. 다른 간식은 일절 안 먹었던 친구인데, 다음번에 몇 회차 반복 프로그램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새로운 음식을 제가 건넸을 때 한 번씩은 경험해 볼 때, 이 친구가 뭐지? 달라진다는 걸 또 느끼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친구가 아무 말 없이 멀리서 달려와서 이렇게 앉더라고요. 눈을 마주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감정 표현을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두 번째는
좀 전에 영상에서도 보셨던 프로그램인데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그 활동에서 저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재료를 제가 다 소분하지 않습니다. 각 하는 분들마다 조금씩 방향은 다를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뒤에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재료를 얼만큼 가지고 있으면 될까 그거를 또한 치유의 프로그램 활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재료를 어르신 여기서부터 저까지 가야 되는데 하고 싶은 만큼 한번 해보세요 라고만 제안을 드리고 하다 보니 처음에는 뒤에는 아예 오지도 않고 예. 어떤 어르신은 극하면 선생님은 못 가지고 우리한테 수업해주노 이런 어르신들도 계셨거든요. 근데 회차가 반복되면 될수록 이제 어르신들께서 우리 여기도 가야 되니까 조금만 남가두고 조금만 더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그 순간에 이제 어르신분들이 사회성이 조금 더 향상되고 조금 더 개선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그 젊은 세대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감정 노동으로 힘들 때 금융 치료라는 말을 쓴대요. 이게 돈으로 보상을 받으니까. 맞습니다. 그 갑자기 이런 얘기 참 죄송한데 그 우리 신수비 씨 같은 경우에도 뭐 정책 힐링도 중요한데 옆에 계신 분들은 벌이 뭐 50군 그러면 꿀이 몇 통 나오겠네 얼마가 되겠는데 어떻게 매출은 잘 나오십니까? 저희 그 질문에서는 네. 저는 이거 한 가지만 꼭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는 매출이 지금 상향선을 가고 있지는 않고 올해 첫 소득을 이루다 보니 종전에 하던 전문직에서보다는 한 3분의 1 정도의 소득입니다. 예. 신랑도 퇴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대기업 퇴사를 하고 왔거든요. 예. 예. 파주의 대기업이라면 어느 곳인지 대충 느낌이 오실 텐데 그 정도로 저희가 결정할 때에는 이 치유 농업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에 정착하면서 생활하면서 얻어지는 가치 그리고 여기에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그 금융의 가치 이상으로 봅니다. 금융 치료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딘가에 돈을 그 소비를 하면서 내가 행복감을 느낄 텐데요. 저희는 돈을 소비해서 행복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어울림 속에서 그 이상의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제가 그 신수비 씨 사는 그 동네 근처를 가봤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그냥 그림이더라고요. 진짜 무력이 없어질 것 같고 원래 성품 자체가 화도 안 내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궁금한 게 남편도 대기업에서 오고 뭐 아이 둘 데리고 오고 다 식구들이 왔잖아요. 어떻게 본인들은 어떤 뭐 치유나 이런 모든 어떤 삶의 변화가 좀 있어요? 네, 저희가 제일 변화한 거는 기계적인 종전에는 알람 시계에 맞춰서 일어나서 출근 시간을 맞추고 아이들을 시간에 맞추어서 기간에 보내고 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우리 삶을 챙길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좀 그 순간순간의 행복을 느끼고 지내는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고 내가 소중하다는 거를 조금 더 알아갈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 순간은 사라지고 없을 텐데 우리가 주도적으로 생활하면서 이 순간 너무 행복해서 이 치유농업이라는 직업군 새로 가지게 된 게 제 적성에 딱인 것 같습니다. 이분 어디 교육기관에서 나오신 분 같아. 설명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차분하게 진짜 지금도 저희한테 지금 치유 농업 하시는 거죠. 분위기가. 네. 근데 보통 이제 이 앞에 두 분들은 사실은 뭐 부모님들이 하는 농업을 그대로 같이 이어서 가고 그 연계해서 가잖아요. 근데 전혀 다른 방향이잖아요. 꼭 이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특별한 뭐 이유가 있었어요? 치유 농업? 치유농업이라고 결정하기까지에는 어머니께서 기존에 이렇게 처음에 농사 활동을 하시다가 소득 창출을 위해서 체험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치유농장으로 조금 더 발전되는 모습을 받는 그 기반도 저희한테는 기본 역량은 되었었고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이제 첫째 아이를 임신했을 때 파주에 있다가 여기 산에 왔었습니다.
그 지금 터를 잡고 있는 여기에 화산마을에 오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는 전기도 제대로 안 들어오고 물도 공급도 조금 없을 정도로 인적이 드문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볕에 따라서 바람에 따라서 일어나서 산책 한 바퀴 돌고 다시 잠자고 별 보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 행복했고요. 그 행복이 항상 마음속에 있다 보니까 신랑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 그러면 40세 전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주도적인 삶 살아보자 해서 결정을 했는데 이 결정하는데도 저희는 3년 동안 고민을 네, 해서 충분히 예. 고민하셨군요.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가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저희 지원을 해주지 않고 너희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환경을 준비하거라. 그래서 저희는 3년을 고민하였습니다. 30대 때 저런 생각 결정하기 쉽지 않은데 보통 그 특수한 경우 그러니까 주식을 해서 되게 폭망했거나 그럴 때 왜냐면 저런 결정은 힘든데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앞서 이제 치유농업사 합격하셨다고 그러는데 치유농업이나 치유농장을 운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나요? 그것만은 아닙니다. 치유농장을 운영하는데 치유농업사라는 자격증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필수 조건은 아니고 제가 치유농업사를 양성기간을 거쳐서 도전하였던 계기는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전문적으로 제가 하지 못했던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분들한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치유농업사를 시험을 응시해서 지금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3년의 충분한 고민 숙고를 거쳐서 귀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나도 지금 농촌으로 가서 다시 삶을 살아볼까 제 인생을 시작해볼까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저는 이렇게 이제 청년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귀농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이랑 이렇게 방향성이 많이 정보력을 얻으시고 접근하실 때 내가 그곳에 가서 하고자 하는 방향성, 그 방향성이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무언가를 하더라도 괜찮았으면 그게 핵심이 잡혀 있다면 무슨 상황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향성 하나만큼은 올곧게 심지를 있었으면 좋겠고 저 또한 이렇게 이제 새롭게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서 나아가면서 이렇게 주목을 받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새로운 방향을 결정할 때 선택에는 항상 책임감이 같잖아요. 저희도 매 순간 결정하는 순간이 찾아오고 현재 진행형인데 그 순간의 결정력은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는 그 마음가짐은 항상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세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싱그러운 어떤 봄날의 초록 나무 같다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또 얼마나 큰 나무로 자라나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세 분이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다면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먼저 최은영 씨부터. 저는 양봉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저는 양봉 쪽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귀농하시거나 이제 은퇴하시고 뭘 할까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신다면 저는 양봉 교육을 통해서 앞에 신수빈 씨처럼 저도 치유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그 치유라는 그 목적이 저는 양봉으로 이제 제 공간이 이제 지역 사회에 계시는 사람들과 모여 있는 장소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 예. 이야기하고 그렇게 치유도 하면서 같이 꿀벌도 이제 같이 보면서 말벌도 잡고 네 그래서 이제 같이 양봉 교육을 하면서 이제 같이 이야기도 도란도란 나눴으면 좋겠고요. 양봉으로 이어지는 커뮤니티를 네 꾸미시는 맞습니다. 지은 씨는요? 네, 저는 이게 장기 계획은 아직 제가 짜지 않았고요. 단기 계획은 정말 잘 지키거든요. 제가 지금 딱 궁채 절임이랑 고추 절임을 하려고 수확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지금 수확하고 있거든요. 이거 수확 잘해서 장아찌 잘 담궈서 잘 팔고 예. 그리고 아버지께서 황토집에서 주무시니까 불면증이 사라지셨대요. 그래서 아버지 내년에 황토 찜질방 지어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 꿈 이루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올해 치유농업사를 목표로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처음에 제가 임상병리사를 할 때 공사학번이었는데
올해 대학에 다시 진학을 했습니다. 이사학번 되신 예, 건가요? 이사학번입니다. 이사학번으로서 원예치료학과에 대구 가톨릭대학교 원예치료학과에 1학년으로 지내고 있는데 그 전문성을 조금 더 살려서 제가 하고자 하는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저의만의 색깔을 가지고 대상자분들이나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길에 한 발짝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솔직 담백한 이야기 들려주셨던 세 분 앞으로 더 풍성한 결실 맺으실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에만 대도시에만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농촌에도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초대 손님 세 분이 보여준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에서 더 큰 꿈들, 더 새로운 꿈을 찾으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당 대구,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아침에 새로운 초대 손님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